3월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 같은 것들이 빗속을 떠다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목련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도윤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차려진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선영은 그의 표정을 슬쩍 살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기로 했어요.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닦던 손이 공중에서 멈춰 섰습니다. 물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컵을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기뻐야 했습니다. 당연히 축하해야 했습니다. 31살 아들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선영은 35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정년까지 이제 2달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거짓과 진심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아이도, 고민이 있는 아이도, 거짓말하는 아이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살 된 아들의 눈에서 읽히는 건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 씨 부모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자고 하셨어요. 압구정에 있는 레스토랑이래요. 괜찮으시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그래, 좋지. 어디든 괜찮아. 엄마, 유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알았습니다. 그 설득의 대상이 엄마만이 아니라는 것을. 도윤은 자기 자신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가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선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슬랙스에 베이지 블라우스를 매치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 색을 한참 고민하다가 차분한 로즈 컬러를 골랐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감색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선영이 다가가 넥타이를 다시 매주었습니다. 떨지 마. 너 잘생겼어. 엄마도 예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압구정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볕을 받아 물이 반짝였습니다. 선영은 그 풍경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입구부터 절제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화이트와 베이지 톤의 인테리어였습니다. 은은한 재즈 선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접힌 냅킨, 반짝이는 커트러리, 투명한 와인 잔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의 부모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크림색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영과 도윤이 다가가자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인사가 오갔습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모두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진이가 늘 말씀 많이 했어요. 유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술까지만 닿아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선영의 재킷을 훑었습니다. 가방을 훑었습니다. 손톱을 훑었습니다. 신발을 훑었습니다. 모든 것을 재빠르게 확인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좋은 곳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영이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경계심이 일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이 건네졌습니다. 선영은 메뉴를 펼쳤습니다. 가격표가 없었습니다. 메뉴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이런 곳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코스 요리로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 위에 예술처럼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샐러드 몇 잎과 허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스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벚꽃이 곧 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다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국어 교사입니다. 중학교에서 3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대단하세요. 요즘은 교사가 정말 힘들다던데요. 유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동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보람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정년은 언제세요? 2달 후입니다. 아, 그럼 연금 받으시겠네요. 요즘은 공무원이 최고라잖아요. 안정적이고. 유진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였습니다. 접시 위에 고기 한 조각과 야채 몇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스가 예술적으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기를 잘랐습니다. 도윤 씨는 회사 생활이 어때요? 제약회사라고 들었는데. 유진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이 재미있어요. 승진은 빠른 편인가요? 아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이 아빠도 대기업 다녔거든요. 임원까지 했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힘들 거예요. 경쟁도 심하고. 유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경력을 자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동시에 도윤을 평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말랐습니다.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대화는 예의 바른 질문들로 채워졌습니다. 집은 어디에 사는지, 형제는 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선영은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반쯤 유진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우리 딸 시중은 걱정 없겠네요. 도윤 씨 참 다정해 보이던데.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이프가 접시에 닿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시중. 그 단어가 테이블 위를 갈랐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은 엄마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이야, 농담. 도윤 씨가 워낙 착해 보여서. 유진의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진짜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농담처럼 당연한 말처럼 흘러갔습니다. 유진도 진짜로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타박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집안은 도윤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딸의 배우자가 아니라 딸을 돌봐줄 사람으로 봤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조력자로 봤습니다. 선영은 나이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커피였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예의 바른 채로 흘러갔습니다. 유진의 부모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날짜는 언제가 좋을지, 하객은 몇 명 정도 부를지. 모든 게 이미 정해진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은 유진의 아버지가 했습니다. 선영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다음에 또 뵙자는 인사가 오갔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영은 그 바람을 맞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셨어요? 선영은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도 따라왔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꽃이 피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나 생각 좀 해볼게. 뭘요? 이 결혼.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결혼은 뭔가 다릅니다. 그리고 선영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영은 이틀 동안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상견례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중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도윤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6의 김선영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은 봄에 했습니다. 벚꽃이 피던 4월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유머러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선영도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방 2개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말에는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1년 후 도윤이 태어났습니다. 선영은 앨범을 넘겼습니다. 아기 도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이 돌이 되던 해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선영이 말을 걸면 짜증을 냈습니다. 도윤이 울면 귀찮아했습니다. 선영은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도윤이 울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문자를 받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선영이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제 고마웠어. 다음에 또 봐.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게 다였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도윤은 엄마가 우는 소리에 같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선영은 용서했습니다. 도윤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대면은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서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더 해야 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영이 더 이상 세지 않기로 한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도윤은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 소리만 나면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산 분할도 간단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명목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도윤의 양육권은 선영이 가졌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왔습니다. 그러다 점점 뜸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선영은 혼자 도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앨범을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교복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선영만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없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선영은 주말마다 과외를 나갔습니다. 방학 때는 학원 강의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첨삭일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도윤은 친구들에게 늘 양보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빌려줬습니다. 자기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다투는 친구들을 말렸습니다. 선생님들은 도윤을 착한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반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청소 당번을 대신 섰습니다. 준비물을 잊어버린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학교 행사 때마다 앞장섰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보다는 분위기를 읽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가자는 곳에 따라갔습니다. 친구들이 보자는 영화를 봤습니다. 선영은 그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학원 가야 해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화났어요. 선영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돼. 친구들이 화낸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엄마, 그러면 친구들이 저랑 안 놀 것 같아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도윤의 얼굴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점점 순종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남들의 눈치를 보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도윤은 엄마가 혼자 일하며 자신을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한 아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선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작게 만드는 사람을 나는 이미 보았습니다. 전 남편이 그랬습니다. 그는 선영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선영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윤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남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이후 더욱 신경 썼습니다. 도윤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내 의견을 말해봐. 하지만 도윤은 언제나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다 좋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 괜찮음이 진짜 괜찮음인지 아니면 익숙한 체념인지 선영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대학 졸업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학사모를 쓴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약학을 전공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졸업 후 중견 제약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도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상사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유진을 만났습니다. 선영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유진을 소개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들떠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유진은 예뻤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은 깔끔했습니다. 옷차림도 세련됐습니다. 말투는 또렷했습니다. 선영은 첫 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백화점 과일 세트였습니다. 선영은 고마워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유진은 약사라고 했습니다. 병원 약국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도윤과는 회사 행사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도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영은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주말마다 유진을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유진이가 보고 싶다는 전시회 갔다 왔어요. 너도 보고 싶었어? 저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랬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못 먹어요. 유진이가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저도 오래요. 너 피곤하지 않아? 어제도 늦게 들어왔잖아. 괜찮아요. 유진이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죠. 도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유진은 도윤에게 자주 부탁했습니다. 마중을 부탁했습니다. 심부름을 부탁했습니다. 일정 조율을 부탁했습니다. 도윤은 늘 들어줬습니다.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웃음이 의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서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유진이 백화점 간대요. 같이 가기로 했어요. 너도 가고 싶었어? 유진이가 가자고 했어요. 내가 물은 건 내가 가고 싶은지야.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유진이 혼자 가면 심심할 것 같아서요.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문장에는 늘 유진이가 먼저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뒤였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참았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이 더 많이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도윤은 계속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시중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선영은 앨범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과 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도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도윤을 크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작게 만들 것입니다. 선영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목련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도윤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솔직하게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영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샀습니다. 배추도 샀습니다.
고등어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뺐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배즙을 섞었습니다. 압력솥에 갈비를 넣고 끓였습니다.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엄마, 갈비찜이에요? 응, 내가 좋아하잖아. 도윤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선영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밥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갈비찜이 김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배추 겉절이, 된장찌개, 계란말이도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갈비를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선영은 국을 떠먹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나 이 결혼에 반대해.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습니다. 왜요? 유진 씨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느꼈어. 그리고 유진 씨도. 엄마, 그냥 농담이었어요. 유진이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세요. 별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농담으로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어.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진이는 날 사랑해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랑이 뭔데?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아, 사랑은 상대를 크게 만드는 거야. 내가 더 당당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너다워지는 거. 그런데 너 유진 씨 만나면서 작아지고 있어.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그래, 내 생각이야. 하지만 나는 내 엄마고 너를 가장 오래 봐온 사람이야. 도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유진 씨 만나서 행복해? 행복해요. 진짜? 너 요즘 표정 어두워. 주말마다 피곤해 보여. 웃는데 눈이 안 웃어. 그건 일 때문이에요. 일 때문이 아니야. 나는 알아. 내가 억지로 웃는 거.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너 유진 씨 만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해본 적 있어? 내가 가고 싶은데 가본 적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본 적 있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늘 유진 씨가 하자는 대로 하잖아. 유진 씨가 가자는 데 가잖아. 유진 씨 친구들 만날 때도 따라가고 유진 씨 가족 모임에도 가고. 너는? 저도 괜찮아요. 유진이가 좋아하면 저도 좋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야, 도윤아.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희생이야. 그리고 희생은 오래가지 못해. 언젠가 너는 지칠 거야.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어.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신 거예요? 아니,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선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내가 누군가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는 게 싫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당당했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 하나. 유진이 없으면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없어도 괜찮아. 너 혼자로도 충분해.
근데 저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없었고, 엄마는 늘 바빴고, 저는 늘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다 가족이랑 주말에 놀러 가는데,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선영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를 만나니까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주니까 좋았어요. 누군가 저랑 같이 있어주니까 좋았어요. 도윤은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가 봐요. 그냥 외롭지 않은 것뿐인가 봐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은 엄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선영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갈비찜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결정해야 해. 나는 조언만 할 수 있어. 유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자기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벨에서 유진이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유진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유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미안해. 근데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안 서. 도윤아,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너 엄마가 뭐라고 했지? 엄마가 반대하는 거지.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야. 유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 생각? 너한테 내 생각이 있긴 했어? 너 맨날 내 말만 듣잖아. 그 말에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한 적 있어? 내가 가고 싶은데 가자고 한 적 있어? 없잖아. 넌 맨날 내 말만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게 편했잖아.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내가. 미안해, 유진아. 근데. 됐어. 나도 이제 알겠어. 너 같은 남자랑 결혼 안 해. 유진아, 내 엄마한테 전해. 축하한다고. 아들 결혼 막았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선영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들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선영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취소됐어요. 동료 교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선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요. 후회돼? 아니요. 근데 마음이 이상해요. 어떻게? 허전해요. 근데 동시에 가벼워요.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잘한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치를 꺼내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목련꽃이 보였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내가 틀렸던 걸까?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저 관계는 도윤을 망가뜨릴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도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도윤아, 들어가도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선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사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밥은 잘 먹고 다녀? 네.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화났어? 도윤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화 안 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선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유진이한테 잘해주려고 했어요. 유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나 봐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사랑은 희생이 아니야. 상대를 위해 나를 지우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걸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엄마,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윤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살았어요. 엄마 힘들까봐, 친구들 싫어할까봐, 유진이 실망할까봐.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누구예요? 선영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천천히 찾아가면 돼. 어떻게요?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 생각해봐. 누구와 있을 때 편한지 생각해봐. 뭘 먹을 때 맛있는지, 어디를 갈 때 행복한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평소에 유진이 싫어해서 못 봤던 SF 영화였습니다. 돌아와서는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또 어느 주말에는 혼자 등산을 갔습니다. 동네 뒷산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산에 가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에 나도 같이 가자. 네, 좋아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들떠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에서 제 의견을 말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신제품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말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근데 용기 내서 말했어요. 반응이 어땠어? 팀장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검토해보겠대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선영도 웃었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년 퇴임이 2달도 안 남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아쉬워했습니다. 학생들도 아쉬워했습니다. 어느 날 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시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시를 읽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시인은 사랑이 이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싶어서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그걸 지지해주는 거지. 그럼 사랑하면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니,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게 사랑이지. 그럼 싸울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사랑한다고 의견이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 중요한 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야.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문득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응, 말해봐. 저희 엄마가 항상 아빠 말만 들어요. 아빠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사랑인가요?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학생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저는 그게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아. 여학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게 아니야. 상대와 함께 성장하는 거지. 그럼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엄마도 자기 의견을 말하고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고.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학생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고. 선영은 도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습니다. 학교 교정에 장미가 피었습니다. 선영의 정년 퇴임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5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과 도윤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뭘? 엄마 말이 맞았어요. 나 유진이랑 있을 때 진짜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선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냥 불안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누군가 나를 찾아주니까, 누군가 나랑 같이 있어주니까.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고 아빠는 없고 나는 늘 혼자였어요. 선영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면 좋았어요. 유진이가 나한테 이것저것 부탁할 때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선영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내 옆에 더 있어줬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잘못은 내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야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채로. 선영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맑았습니다. 도윤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퇴임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여행도 가보고 싶고 하고 싶었던 거 천천히 해볼까봐.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나는 내 인생 살고. 그래도 가끔은 같이 가요. 그래, 가끔은.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잠들기 전 선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목련은 이미 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계절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어떤 것은 지나가고 어떤 것은 새로 시작된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5월 말 정년 퇴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선영은 옷장에서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새로 산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은 밝은 코랄색을 발랐습니다. 도윤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냈다고 했습니다. 엄마 퇴임식에 꼭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였습니다. 간단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문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 정년 퇴임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 제자들, 학부모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로 선영을 맞아주었습니다. 객석에는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영도 웃었습니다. 퇴임식이 시작되고 공로패가 수여되었습니다. 꽃다발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인사말 순서가 왔습니다. 선영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35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어를, 문학을, 글쓰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서, 학부모님들에게서, 동료 선생님들에게서. 선영의 시선이 도윤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서도 배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편한 것과 바른 것 사이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를 확실히 압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상대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선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누군가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 그것만은 평생 가지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사람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고생했다고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일일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선영과 도윤은 학교를 나섰습니다. 교문을 나서는데 선영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5년을 보낸 학교였습니다. 이제는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작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주문했습니다. 저는 토마토 파스타요. 선영도 주문했습니다. 저는 크림 파스타요. 음료도 주문했습니다. 와인 한 잔씩 시켰습니다. 낮술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빵과 올리브 오일도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우선은 좀 쉬려고. 그동안 너무 바빴으니까. 여행은요? 가을에 유럽 가볼까 생각 중이야. 혼자.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요? 응. 엄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 인생이니까.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엄마 인생이니까. 너는? 요즘 어때? 괜찮아요. 회사 일도 재미있고 주말에는 취미 생활도 하고 있어요. 무슨 취미? 사진 찍기요. 요즘 카메라 배우고 있어요. 그래. 좋네. 다음에 엄마 사진 찍어드릴게요. 멋진 사진으로. 고마워.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강변에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과 도윤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나를 사랑하는 법이요. 선영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평화로웠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구나. 35년간의 교사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도윤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날까요? 슬슬 추워지네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크게 만드는 힘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인 사이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성장을 응원하고 그가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도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도윤이 밥을 퍼서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선영은 반찬을 덜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퇴임식에 왔던 사람들 이야기, 예전 제자들 이야기, 회사 동료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엄마,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어요. 그래, 잘 자.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응. 도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35년의 교사 생활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도윤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헤어진 후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누군가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지 않아서, 아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며칠 후 선영은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학교 도서관만 이용했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었습니다. 손끝으로 책등을 훑으며 걸었습니다. 여행 코너에 멈춰 섰습니다. 유럽 여행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선영은 몇 권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사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선영은 한참을 사진들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저 거리를 걷는 날을, 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날을. 가슴이 뛰었습니다. 책 몇 권을 빌려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행 루트를 고민했습니다. 어디를 먼저 갈지, 얼마나 머물지.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되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되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에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선영이 책을 보고 있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여행책. 가을에 유럽 갈 거니까. 정하신 거예요? 응, 거의. 프랑스랑 이탈리아로 2주 정도. 우와, 좋겠다. 도윤은 엄마 옆에 앉아 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 예쁘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피렌체. 두오모 성당이래. 멋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선영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요리를 했습니다. 바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 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나야. 요즘 어때?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근데 선영 씨, 우리 다음 주에 점심 한번 먹자. 퇴임한 선배님들도 오신대. 그래, 좋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동료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약속날 선영은 옷장을 열어 예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연한 민트색이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소식, 제자들 소식, 요즘 하는 일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선배 교사가 물었습니다. 선영 씨, 퇴임하고 뭐 해? 심심하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바빠요. 하고 싶었던 거 하느라. 뭐 하는데?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요리도 하고. 가을에는 여행도 갈 거예요. 혼자. 혼자? 대단하네. 뭐가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선배 교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남편이랑 애들 눈치가 보여서. 혼자 여행은 엄두도 못 내겠어. 선영은 웃었습니다. 선배님도 하세요. 선배님 인생이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쉽지 않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산다고.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정작 자기 자신은 뒷전이라고. 선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헤어질 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보니까 되게 행복해 보여. 퇴임하고 더 젊어진 것 같아. 그래? 고마워. 진짜야. 뭔가 자유로워 보여.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35년간의 의무에서 벗어났구나. 이제는 나만의 시간이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랑 영화 볼래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요. 그래, 좋지. 무슨 영화? SF 영화요.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영화관에 갔습니다. 팝콘과 콜라를 샀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였습니다. 화면이 웅장했습니다. 음악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영은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극장을 나왔습니다. 어땠어요, 엄마?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이런 영화 봤네. 저도 재미있었어요. 두 사람은 극장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영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주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구에서 여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퇴임하고 적응 잘하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괜찮아요. 요즘 사진 찍는 게 재미있어요. 주말마다 나가서 찍고 있어요. 좋네. 어디 찍으러 다녀? 한강, 북촌, 남산. 이것저것 다녀봤어요. 다음 주에는 강화도 갈까 생각 중이에요. 좋겠다.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됐어. 너 혼자 다녀와. 내 시간이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응. 두 사람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많이 변했다고. 전보다 밝아졌다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선영은 기뻤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선영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가이드북을 샀습니다. 도윤이 도와주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주었습니다.
유심 카드를 어디서 사는지,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선영은 도윤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했습니다. 여행은 9월 말로 정했습니다. 2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시작해서 남프랑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루트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설렜습니다. 어떤 옷을 가져갈지, 어떤 가방을 쓸지, 무엇을 꼭 봐야 할지. 하나하나 정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여행 가는 거 무섭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기대돼. 대단하세요. 뭐가? 내 엄마니까. 도윤은 웃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하늘이 높아졌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옷을 넣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프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여행자 보험도 들었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믿어. 잘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출발 당일 도윤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짐을 붙였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도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주세요. 응, 그럴게.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네. 도윤은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영도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 도윤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선영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도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렜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선영은 미소 지으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2주 후, 선영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데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잘 다녀왔어. 엄마,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영은 여행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파리의 거리, 남프랑스의 라벤더, 로마의 유적지, 피렌체의 석양. 도윤은 신나서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선영은 여행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도윤은 엄마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눈빛이 살아있다고.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정말 좋았어. 혼자여서 더 좋았어. 다음에 저도 혼자 여행 가볼래요. 그래, 가봐. 좋을 거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선영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휴대폰에 찍어 놓은 수백 장의 사진들. 풍경, 음식, 거리, 사람들. 도윤은 하나하나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걷던 파리의 거리, 혼자 마시던 와인, 혼자 보던 석양.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나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구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선영으로, 누군가의 교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목련이 피었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여행도 몇 번 더 다녀왔습니다. 요리 수업도 들었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바쁘지만 여유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쫓기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도윤도 많이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출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선영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지는 정중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겸손했습니다. 선영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선영은 수진이 좋았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한테 엄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확실히 이야기하고. 저는 그런 모습이 좋아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는 도윤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제 할 일하고 도윤 씨도 자기 할 일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있으면 편하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은 관계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돌아가고 선영과 도윤만 남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수진이. 좋은 사람 같아. 너는? 저도 좋아요. 수진이랑 있으면 제가 저인 것 같아요. 꾸미지 않아도 되고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해요. 선영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잘 됐네. 엄마도 기뻐. 감사해요, 엄마. 뭘? 엄마가 그때 막아주셔서 유진이랑 결혼했으면 나는 나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해왔어, 도윤아.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도윤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다. 좋은 사람 같다. 무엇보다 도윤이 행복해 보였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았다. 1년 전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 그때는 불안했고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사랑은 상대를 크게 만드는 힘이어야 한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그것이 진짜 삶이다. 선영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목련꽃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삶도 도윤의 삶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